안녕하십니까. 휴먼 밸런스 R&D 팀장 최필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물론 지금 촬영도 하고 있는데 목적은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명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이게 왜 돈이 되는지. 제가 오늘 제목이 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예, 명상이 돈이 된다. 거의 뭐 길에 이런 말 있으면은 이거 뭐 멍멍이 짖는 소리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돈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한번 명상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상태가 근데 어떠시죠? 좀 피곤하다 하시는 분. 피곤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 받는다. 피디님 어떠십니까? 피곤합니다. 제일 피곤해 보여요. 예. 그럼 우리 명상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명상이 돈이 되는 첫 번째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캄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받아놓은 어플만 해도 지금 한 20개 정도 되는데, 명상 어플만. 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어플이 캄입니다. 명상 하나로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1조 매출 1조에 달하는 앱이고 캄이라는 어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명상 중에 가장 쉬운 명상이 호흡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계속 집중해서 하는 거를 이제 가장 쉬운 명상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처음 하면 다 쉽진 않습니다. 근데 자기의 기능이, 제가 이걸로 하려고 해도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잘 보십시오. 요거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게 이제 자동으로 되거든요. 어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영어는 아닌데 이런 방법으로 이제 휴식하는 방법이 있고 균형을 찾는 방법이 있고 회복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길이를 다 다르게 해주는 앱이거든요. 그걸 자기가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좀 쉬운 이 호흡 방법 중에서도 가장 쉬운 휴식을 2분 동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리가 이렇게 나면은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잘 안 들려요. 아, 예. 들리십니까? 네, 들리시죠? 자, 그러면은 제가 얼굴만 봐도 지금 명상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집중을 딱 하시고 눈 감아도 됩니다. 아, 예, 되고요? 예, 안 감아도 되고. 예. 입으로 내뱉어도 되고 코로 내뱉어도 되고.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호흡은 좀 최대한 깊게. 계속 집중하십시오.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숨의 촉감을 코로 느끼면서 들이마시고, 내쉴 때도 나가는 내 숨을 느끼면서 계속 호흡을 하십시오.
혹시나 목에 힘이 들어가고 계시는 분들은 목을 의식적으로 힘을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어깨에도 긴장을 풀어주세요. 자, 2분 지났습니다. 자, 느낌이 어떠세요? 빨리 하고 싶어. 예? 야근해졌어. 피로가 조금 풀렸다 하시는 분?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예? 그런 건 없다. 현지 씨는 지금 어때요? 차분해요. 차분해지는 느낌이다. 대표님 어떠십니까? 피로가 풀렸어요. 아, 예. 본부장님은 일하고 싶다. 아, 예. 아직 완벽히 정신 집중은 안 된 것 같아요. 아, 예. 그 호흡에 집중을 막 해야 되긴 한데 머리가 좀 잘나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은 해봤어요. 아, 예. 그래도 2분만 해도 효과가 느껴지는 것 있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이 지금 호흡 명상이 지금 돈이 된다는 거죠. 물론 호흡 명상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명상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쉽고 간편하고 어플리케이션만 따라하면 되는 그런 걸로 해봤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돈이 된다. 이게 어떻게 돈이 되냐?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같이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는 거. 예.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희 씨 명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 네. 이제 아무런 몸의 모든 힘을 빼고 좀 릴렉스하는 느낌. 아, 릴렉스. 아, 릴렉스 맞습니다. 예. 혜지 씨는? 네. 영상? 모른다 해도 돼요. 안 해봤잖아. 영상? 요가 하기 전에 하는 거. 요가 하기 전에 하는 거. 뭐 맞는 말입니다. 요가 하기 전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명상은 요가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 중에 하나. 요가에 8단계가 있거든요. 그 8단계에서 이제 6단계까지는 가야 명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명상은 좀 높은 경지이기는 하지만 요새는 어플이 너무 잘 나와서 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명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상. 예. 명상이란 마음의 눈이다. 마음의 눈.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왜냐면 그 명상을 할 때 눈을 감고 네. 거의 진행을 하잖아요. 네. 눈을 감았었을 때 그 보이는 것도 다 검게 보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예. 그 검게 보고 있다는 그 자체도 뭔가가 네. 자기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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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의식하지 않은 또 다른 세계에서 나를 보고 있는 상태를 명상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아,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천진반 아십니까 혹시? 드래곤볼에 눈 중간에 하나 더 있는 애. 네. 예, 그거 눈 중간에 더 있다고 아시죠? 그 중간에 있는 눈이 캐릭터들이 많거든요. 그게 기원이 있습니다. 그 호루스라고. 예, 그런 애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그게 중간에 있는 눈이 상징하는 게 시마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감아도 이건 떠 있거든요. 걔들이 좀 무섭게. 예, 그래서 심안 마음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관찰자가 있다. 예, 내가 나를 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게 이제 명상이다라고 하신 건데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닥터 스트레인지 이것도 아마 그런 외눈이 그런 심한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정한 씨도 한번 물어보죠. 차분해지기 위해 하는 거. 차분해지기 위한 거. 그럼 차분하지 않은 건 뭡니까? 산만한 거. 눈 다 뜨고 있는 거. 눈 닫히고 이것도 뜨고 이것도. 근데 이게 떠 있을 때 이게 감기죠. 그게 문제인 거지. 예. 이 눈만 크게 뜨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시만이 눈을 빛을 잃어버려요. 예. 그럼 본부장이 섭섭하니까 본부장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뭘까요? 명, 밝은 명자일 것 같고 예. 상은 생각상 뭐 이런 거 아닐까? 아. 생각이 맑아지는 거, 밝아지는 거, 뭔가 뚜렷해지는 거 이런 거.
예. 뭐 맞습니다. 예, 맞는 얘기고. 아주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페이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영어입니다. 영어로 명상이 옵니다. 메디테이션. 예, 메디테이션이거든요. 그럼 메디테이션의 메디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 메디컬 할 때 메디를 쓰거든요. 같은 뜻입니다. 예, 그래서 메디컬이 메디테이션과 같다. 그래서 메디테이션은 치료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MED라고 하면은 시작되는 단어가 뭐가 있죠? MED로 시작되는 우리 피디님이 계속 만들고 계시는 이제 미디어. 그렇죠, 미디어예요. 예. 예. 그럼 미디어랑 같은 의미인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디어. 미디어. 마인드. 미디움. 미디움. 예, 미디움. 미디움. 그게 중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음. 예, 미디움이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아. 예. 그래서 메디 아까 했던 메디컬은 그 치료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아까 실장님이 산만하다고 했죠. 산만하고 어딘가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상태는 어딘가에 막 치우쳐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내가 막 그쪽에 과하게 몰입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어딘가에 치우쳤다는 거는 대표님 뭐가 됩니까 이게? 균형이 깨진 거죠. 그렇죠, 균형이 깨진 거죠. 네. 그게 불균형입니다. 네. 근데 적절한 조치는 중간으로 돌아온 겁니다. 메디컬은 미디어이자 미디움이 되는 거예요. 중간으로 돌아와야 우리가 균형을 잡은 상태지 않습니까? 우리가 휴먼 밸런스니까. 예. 그럼 이쪽으로 갔던 거에 반대쪽에도 힘을 실어줘야겠죠. 이쪽으로 치우친 거에 이쪽도 무게를 더해주면은 균형이 맞잖아요. 그게 바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실 다들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죠. 대표님 스트레스 받는 거 많이 보셨죠? 예, 본부장님도 많이 봤을 거고, 예, 우리 직원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저도 받고, PM도 많이 받고, 그래서 어제 술 많이 드셨고. 예, 예. 그런 스트레스 상태는 사실 어딘가에 과하게 몰입해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사건에 내가 과하게 몰입해 있을 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거든요. 그러면 균형이 깨지죠.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정적으로 생각도 이런 상태예요. 거기에 반대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행위가 메디테이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잡으려면 예, 생각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일은 해야죠. 당연히 스트레스 받죠.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되는 하지만 그 반대편에 메디테이션을 하루에 조금이라도 해주면, 제가 최소로 잡는 거는 15분이라도 해주면은 하루의 균형이 어느 정도는 맞춰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메디테이션이고, 근데 저만의 또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가 강사식이나 돼가지고 명상이 뭔가에 대한 저만의 정의를 이제 하자면은, 명상은 그릇을 비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지금 표정이 빨리 돈이 된 얘기부터 해봐. 하지만 명상이 뭔지는 대충 알아야. 네. 자, 지금 그릇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음식. 음식 엄청나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릇은 지금 어떠세요? 쌓여있어요. 엄청 쌓여있죠? 자, 이 상태의 그릇을 들고 서빙을 할 수 있으신 분? 예, 하나도 안 떨어뜨리고 지금 이 그릇에 본부장이 할 수 있잖아요. 본부장이 할 수 있어가지고 여기 본드로 몇 개 붙여가지고 예.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서빙이 안 됩니다. 그렇다는 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를 깨끗하게 비워야 접시가 되죠. 요거는 서빙이 가능하죠. 아주 가볍게. 예. 요 상태를 만드는 게 우리가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차분해진다고 했죠. 네. 예. 이거는 차분한 상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지금 위에 올라가 있는 음식들은 뭐냐면 생각, 그 다음에 감각,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행동입니다. 그리고 요 그릇들은 자아입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샤워 다 하시죠? 안 하시는 분? 밤에 샤워. 아 진짜? 예, 그럼 밤에 샤워를 한다고 합시다. 예, 밤에 샤워 아니 아침에 해야 돼. 아침에 샤워를 한다고 했을 때 물을 맞으면서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떻게 갈지 생각하면서 따뜻한 감각은 느껴지는데 또 이쪽으로 씻으면서 이 닦으면서 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그릇 위에 생각과 감정과 감각과 행동이 한 번에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더 받을까요? 덜 받을까요? 더 받죠. 우리가 아침에 하루에 진짜 편안하게 따뜻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고는 사실상 샤워밖에 없는데 그 샤워하는 시간마저도 우리는 오만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뭐 입지? 이런 것들 막 생각하면서 점심에 뭐 먹지? 어제 내 여자친구가 했던 말을 막 다시 생각하면서 압박치네 이러면서 네, 그런 것들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런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일단 서빙이 불가능합니다.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막 떨어지겠죠 밖으로. 그럼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이 분노나 감정이나 또 안 좋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막 발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우리가 있다 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자아라고 돼 있잖아요. 자아가 뭡니까? 자아. 본인 예. 또 다른 말.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라기보다 그냥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자아가 한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 개인 줄 알아. 예? 여러 개. 예. 여러 개니까 이게 그릇도 안 하겠지. 예. 자, 우리 하린 씨가 집에 가면은 엄마의 딸이죠. 예. 고양이 집사. 고양이한테는 집사고, 회사에 오면 대표님의 직원이고, 예. 그리고 남자친구가 지금 있었었지만 그릇 싸움 어떻게 해요? 지금 그릇 싸움 있어. 남자친구한테는 또 여자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각 상대에 맞춰서 내가 자아를 계속 바꿉니다. 이게 사회적 자아라고 해서 페르소나라고도 하죠. 근데 이 자아가 사실상 우리에게 고통을 많이 주는 애입니다. 왜 그럴까요? 연애를 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남자친구에게 있어서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여자친구가 되죠. 그게 딱 정해지죠. 그럼 여자친구의 활동, 행동과 남자친구가 해야 될 행동과 말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벗어나면 어떻게 돼? 그 싸우는 거지. 근데 그게 확고하게 정해질수록 싸울 일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내 자아가 어떤 부분에 확고하게 고정이 될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레이어로 막 쌓이는 거죠. 저는 팀장이면서 집에 가면 아들인데 여자친구는 없으니까 솔로고, 뭐 대표님하고 이제 관계도 있고, 이제 대표님하고는 직원과 이제 대표님의 관계고, 뭐 이렇게 쫙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있는 대로 다 쌓여서 고정이 된 거지.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다 열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자아 강도가 강하다라는 표현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아라는 표현을 쓴다. 무아. 내가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누구를 만나든 내가 자아가 바뀌니까 정해진 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든 될 수 있다라는 뜻인데 동시에 뭐든 될 수 있으니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약간 종교. 예. 불교는 일단 종교이기도 하지만 심리학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불교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들을 다 걷어내고 그릇도 다 치우고 설거지까지 깨끗이 하면 이렇게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서빙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서빙이 잘 된다는 말은 가장 컨트롤이 잘 된다는 말이겠죠. 예.
그리고 사건이 터질 일도 없겠죠. 이게 막 흐르건 하지도 않겠죠. 네. 그래서 저는 명상은 그릇을 비우는 일이다. 내 생각과 감각과 감정과 행동을 비우는 일이다. 근데 그릇을 치우는 거는 좀 오래 걸리고요. 요거는 호흡만 15분 해도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릇을 치우는 거는 자기만의 생각의 전환이 많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상은 그릇을 딱 비워놓고, 우리가 아까 산만하다고 했잖아요. 산만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했잖아요. 산만하다는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동시에 하는 거. 근데 집중을 했다는 건 뭘까요?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하는 거. 자, 싹 비워놓고 여기에 음식 하나만 딱 올려놓고 먹는 게 명상이기도 하고, 다 비우는 게 명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돈 되는 얘기를 잠시 해야 본부장님이 이게 화가 안 나실 거예요. 돈 되는 얘기를 하면, 일을 잘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만 메일이 다 오고 협업도 많이 해야 되고 카톡과 메신저가 엄청나게 오잖아요. 그걸 동시에 막 하면은 산만하죠. 거기에서도 일을 잘 해내려면은 비우고 하나만 놓고 비우고 하나만 놓고를 잘해야 돼요. 이걸 동시에 갖다 놓고 한 번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비워놓고 하나 놓고 일하고 비워놓고 하나 놓고 일하고, 요거를 해야 업무 생산력이 올라서 돈이 되면 됩니다. 네, 뭐 본부장님 잘 하고 계시겠지만, 네. 그래서 이걸 다 비우는 일과 여기다가 하나만 놓고 생각하는 일, 일을 하는 것도 일종의 명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 그리고 명상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이것도 돈 되는 얘기입니다. 자, 명상은 제가 부작용이 없는 마약이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마약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중독적이에요? 중독이, 부작용이 없으니까 중독은 안 되겠죠. 근데 사실 명상도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명상이 중독이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명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와. 현실을 부정하고 명상에 들어앉아서 10시간이고 막 20시간이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정도로 강하지 않은 자, 그러면은 일단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마약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지겠죠. 기분이 좋아지죠. 명상은 기분이 좋아지겠죠. 좋아지지만 결이 다른 건 아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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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락이 엄청 올라가죠, 마약은. 근데 그 명상은 차분해진다 했잖아요. 둘 다 기분이 좋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근데 한쪽은 도파민이 미친 듯이 상승하는 거고, 한쪽은 세로토닌이 잔잔하게 흐르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도파민이 확 오르면은 오른 만큼 뭐가 생기겠어요? 반작용이 생기죠. 마약은 하고 나면 금단현상이 오지 않습니까? 더 기분이 나빠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몸이 아파집니다. 마약은 도파민이 확 올랐다가 내려앉으면서 이제 부작용 같은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명상은 그게 없다는 거죠. 중독성도 많지도 않고, 왜냐면 좀 노력이 필요하니까 명상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로토닌이 높아지고 내려갔다고 해서 우리가 우울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해가지고 잔잔하게 흐르는 그 몰디브에서 이거 한잔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지, 이거 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좋아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의 기전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상은 부작용이 없는 마약이다 라는 거고, 하지만 하면 기분은 좋아진다, 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돈 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들이 명상을 찾고 있습니다. 대표님, 기업의 정의가 뭡니까? 자꾸 대표님 괴롭혀서 죄송한데. 기업의 정의. 네. 기업의 정의는
이윤을 목적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지만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기업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네. 대표님한테 괜히 물어봤네요. 네. 여기서 제가 원하는 정답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이윤이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자 그러면 자 본부장님 예. 기업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그 어떤 행복한 그런 것들을 전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윤을 얻는다라는 게 이제 요새 조금 뜨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좀 깨어 있는 기업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건 맞습니다. 대표님이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는 기업인데 과거에 이제 1980, 90년도에서는 무조건 이윤 추구 경영학 개론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윤과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집단이 곧 기업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지금 웬만한 기업 다 있잖아요. 이거 제가 조금만 추려온 겁니다. 어떻게 그 중에서 열심히 하는 애들만 추려온 명상을 열심히 하는 애들만 추려온 거거든요. 지금 벌써 미국에서는 거의 한 35%의 기업이 명상을 도입하거나 도입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명상을 찾고 있다는 거죠. 왜? 돈이 되니까. 이윤이 안 되는 짓을 절대 안 하는 게 얘네들입니다, 사실. 구글의 복지를 잘 들여다보면은 돈 되니까 그렇게 해주니까 그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복지가 잡혀져 있는 거지 무조건 얘들한테 좋으라고 하면은 그러면 하루에 3시간만 일하고 놀아라 이러지. 예. 돈이 되니까. 자 우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케아, 위워크, 캐피탈원, SAP, 에트나, LG, 뭐 삼성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다 있죠. 네. 자 여기가 지금 기업 명상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적어왔거든요. 자 구글은 일단 구글 명상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네, 차드 몽탄이라고.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분이 구글 기업에서 5번째 안에 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차드 몽탄. 그러니까 구글이 명상을 게임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런 게임화된 명상을 가르치고 시켜서 업무 생산량이 30% 이상 올랐다고. 예. 당장 실행하자. 예. 그리고 그 차드 몽탄은 책도 한 2권 썼습니다. 명상에 관해서. 저도 다 읽었는데 진짜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그 명상 프로세스를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DIY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내면을 검색하는 과정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프로그램으로. 그런 걸 지금 구글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룹은 이제 과장급 이하는 무조건 명상교육 다 들어봐야 된다. 이런 과장급 이하 그 위로는 안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는 따로 가서 해요. 아 그렇겠죠. 비싼 돈 내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면은 진짜로. 예. 뭐 불러서 하거나 예, 그런 식으로. GM에 가서 예. 거의 한 사람당 1억씩 낸대요. 명상 수업 듣는데 5일 동안. 5일인데 이거 뭐? 네, 한 사람당. 그러니까 가장급 이상급만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면 1억짜리 명상 수업이면 도대체 뭐라는 건지 저도 감이 안 오네요. 안 가르쳐요. 그 비밀이야. 한번 다큐에서 한번 찍힌 적 있었는데 네. 잠깐 나왔어요. 예, 아무튼 1억이랍니다. 명상이 돈이 된다를 이미 알고 계셨군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 있잖아. 자, 캐피탈원 마음챙김이라는 명상 그 훈련을 직원들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라이나 생명. 여기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 명상 그 직원들끼리 하는 명상 구호가 있는데 생산성을 더하기보다 스트레스를 빼야 돈이 된다. 네. 엄청 좋은 말인데?
맞아. 완전 그. 인스타그램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진짜 많이. 아 진짜 좋은 말이에요. 예. 원래 치료의 대가들도 뭘 채우지 않고 걷어냅니다. 근데 힘이 걷어내는 거. 디자인도 심플이 베스트거든요. 맞아. 그리고 삼성도 2017년에 무려 1,000억을 투자해서 경북 영동에 명상연수원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페이스북은 사원 연수 프로그램이 따로 이제 준비가 아예 돼 있는 상태고, 이 제너럴 밀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그리고 저기도 유명한. 예, 여기 유명하죠. 예, 하겐다즈가. 오.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은 먹을 줄 알았지. 하겐다즈가 기업이 아니라 저게 기업 이름인가요? 네, 모회사. 네. 하겐다즈 브랜드. 아 네. 브랜드군요. 여기는 하겐- 여기도 대단합니다. 각 빌딩마다 명상룸이 다 있습니다. 예, 매주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고 정신집중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LG도 경북 문경에 폐교 부지를 사가지고 명상 요가 다도시를 갖춘 힐링센터를 만들었고, 에트나 이 기업 여기는 요가 프로그램, 요가 명상 프로그램을 해서 전체 직원 스트레스의 3분의 1을 줄였다고 합니다. 예. 데이터는 어떻게 대단하다. 얻지? 리서치. 그 비교를 하는 거죠. 하고 설문하고 그 뒤에 다시 설문해서 그 내려간 값을 이제 얻어낸. 예. 수치 같은 아, 거 이런 생각 못 하지. 그리고 SAP 마지막으로 여기는 신기합니다. CMO가 따로 있습니다. CMO? 네, CMO. 치프 마케팅.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원래 CMO가 되면. 근데 지금 메디테이션 오피스. 예, 그래서 명상을 도입했더니 그 명상이 그 어떻게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게 수익으로 나는지까지 그걸 이제 추산을 하고, 예,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자료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명상 교육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직책이 아예 따로 있다 SAP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명상을 찾는다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이고 실제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찾기는 좀 어렵거든요. 정확한 추적 분석을.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막 자료로 만들어 놓은 데는 좀 찾기 드문데, 그 중에서 에트나만 진짜 열심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투자 대비 200% 네, 상승. 이 보험회사입니다. 사실 보험회사 이런 쪽이 명상을 하면은 돈이 진짜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은 전화로 받는 스트레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텔레마케터나 보험 영업하러 가는 사람들이 항상 원하고 차분하고 욕 들어 먹어도. 오케이 나는 무아 이러면서 예. 그러면은 이게 옳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편한 얼굴로 명상에서 편한 얼굴로 상대방한테 찾아가서 편하게 얘기하면은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우리 스포츠 시사 운영사업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좋겠다, 그쵸? 사람 상대로 많이. 예, 사람 상대하는 사람들은 명상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서비스 직종에 네. 다들 스트레스 받아 하시니까. 근데- 대표님은 괜찮다 하실지 몰라도. 구글은 서비스 직종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구글도 창의성이나 생산성이 30% 이상 올랐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튼 에트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표를 아예 만들었더라고요. 직원 몰입도와 조직 건강 지수. 그래서 전체 직원 몰입도가 1% 상승하면 5천에서 6천만 유로가 증가하는데 이거는 8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일을 했을 때 우리 전체가 몰입하는 이 지수가 1% 오르면 그게 돈으로 얼마나 환산이 되는가,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조직 건강 지수. 조직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뭐 1인 기업이라 해도 외주 주고 막 하면서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 사실상 혼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은 없죠. 네, 그러려고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럼 그 기업이 잘 굴러가려면은 조직 안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고 내가 현 씨를 보면 기분이 좋고 현 씨가 내를 보면 빡치겠지만 네, 서로가 기분 좋게 의사소통을 잘 하면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건강지수가 1% 상승하면 8.5에서 9.5천만 더 높죠. 네.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1,300억 원이 오른다. 그래서 명상을 도입했더니 이런 것들이 오르기 시작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네. 몰입도가 높아지고 조직 건강 지수가 높아진다. 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죠? 몰라요. 누구예요? 이거 돈에 있는 아 집에 있는 그 사람? 네. 벤자민 프랭클린. 네, 인간이 트러스트라고 있고 원래. 근데 우리는 in meditation we trust. 네, 우리는 명상을 믿으면 돈이 된다. 네, 라는 그런 의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너무 나이 겨냥해가지고 넣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 아니. 네, 은유입니다, 은유. 자, 그래서 기업들이 명상을 찾는다는 거는 명상이 돈이 된다라는 뜻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명상 자체가 아예 돈이 되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방금은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명상을 찾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명상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메디테이션 마켓 사이즈를 보면 2022년에 지금 7조 5천억 정도 되는데 29년까지 29조 3천억으로 상승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카미 1조 네. 7분의 1인가? 그것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명상센터, 그리고 기업 명상 강의 뭐 이런 쪽으로 일단 그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아까는 기업이 명상을 찾았지만 이제는 명상을 만드는 기업이 아예 생기고 있다. 예, 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두 가지의 명상이 돈이 된다는 근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개인의 돈도 지켜준다라는 거죠. 기업들 뭐 돈 사실 뭐 대표님이 돈 많이 버는 거지. 이런 얘기가 안 되고요. 네. 네. 기업들이 돈 많이 버는 거랑 우리랑 뭐 큰 상관이 없잖아요. 구글 같은 데는 우리 기업 말고 구글이나 뭐 이런 외국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크게 우리랑 상관없는데 개인의 우리의 돈도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두 가지는 병원비를 감출해줍니다. 그리고 돈을 벌게 해주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병원비를 줄이려면 병에 걸리지 않거나 정신병에 걸리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거를 감소시켜줍니다. 명상이. 그리고 돈을 벌게 해준다는, 자, 돈을 잘 벌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술이 높아야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 능력이 높아야 됩니다. 데일 카네기의 그 인간관계 논책에 보면은 제일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사실 기술력이 높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잘 나누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가 100만 달러 이상 내겠다라고 로펠러인가 그분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데일 카네기 그 책에 보면.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고 이 내부 조직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소프트 스킬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드 스킬은 기술이고 뭐 UI, UX, 베개, 디자인, 사진 찍기, 동영 촬영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 스킬이라 할 수 있고, 소프트 스킬은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능력, 말하고 감정을 전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 스킬인데 이 두 가지가 높으면은 직원으로서 월급도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명상은 돈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라는 건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병에 걸릴 가능성을 현저히 줄여준다. 자, 중간에 이제 스트레스, 화가 난다. 그러면은 먹는다가 왜 병에 걸릴까요? 거의 대부분의 병은 먹는 것 때문에 걸립니다. 50%가 성인병이기 때문에. 성인병은 먹는 것 때문에 걸립니다. 네. 자, 그러면 화가 났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다. 그러면 혈당이 올라간다. 그럼 혈당이 올라가면은 염증이 또 같이 올라간다. 몸에 염증이 많아진다. 근데 그 염증이 피를 타고 계속 돌아다닌다. 만성염증이 된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의 장기의 염증이 계속 강화가 된다. 그럼 그게 궤양으로 발전해서 경화가 진행되면은 암으로 발전.
예. 그럼 이걸 딱 끊어야겠죠. 빨간색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탁 끊어놨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에 명상을 해줘야 돼요. 예. 이게 타이밍이구나. 예. 먹기 전에. 예. 자, 화가 난다. 명상으로 날 차분하게 만든다. 자, 두 가지 케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가 빡 났다. 바로 배달앱을 켠다. 그러면은 얼마치를 시킬까요? 2만 원? 2만 원, 3만 원. 화가 난 만큼 시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잠시 걸으면서 화를 좀 풀고 명상을 통해서 이게 화를 삭히면은 얼마치를 시킬까요? 집에 있는 거 출연비 먹고. 똑같이 배달 좀. 아니, 기분 좋아서 먹어. 안 먹을 수도 있다. 배가 고파서 화나면 어떡하나요? 배가 고파서 화나는 거는 진짜 배가 고픈 거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식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짜 식욕과 진짜 식욕인데 무언가 특정 음식이 먹고 싶다라는 것은 가짜 식욕이지 않습니까? 치킨이 땡긴다. 이건 식욕이 아니라 그냥 치킨이 먹고 싶다. 배가 고픈 게. 예. 그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구분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심한을 통해서 지켜봐야 돼요. 예. 대표님이 얘기한. 그래서 먹기 전에 명상을 하면은 일단 먹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먹어서 생기는 병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살은 안 찔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상을 하면. 자, 그리고 다음. 자, 화가 난다. 계속 화가 난다. 교감신경이 계속 교감신경이 뭡니까 지금? 교감신경. 스트레스 상태를 교감신경이라 하거든요. 그 스트레스 받는 상태가 계속 진행되면 코르티솔이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이 교감신경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 있는 그 면역 물질들 있죠. 대식세포, 백혈구, T세포, NK세포 이런 애들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자, 근데 계속 교감신경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계속 면역 물질이 적은 상태로 살아가겠죠. 그럼 그때 바이러스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침투해서. 바로 바로 침투. 개기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명상을 하려면은 명상을 해서 세로토닌이 나와줘야 편안한 상태에서 교감신경의 반대인 부교감신경으로 전환이 돼서 면역 물질이 많아지고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그 상태에서 우리는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고 왔다 갔다를 잘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기면은 몸의 병이 생긴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네, 과학적으로는. 자, 그다음에 다음. 자, 정신과 상담 비용을 예방해 준다. 저 아는 사람도 이번에 정신과에 갔는데 내가 계속 받으랬거든요. 많이 힘들 거라고. 근데 너무 비싸서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좀 비싸거든요. 정신과 상담 비용이. 그 비용이 근데 앞으로 많이 들겠죠. 지금도 많이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병원 가듯이 가니까 그냥 감기 걸리는 것처럼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라면서 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상담 비용이 발생할 일도 많아질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울하다. 자, 우울하면 우리가 세로토닌이 저하됩니다. 명상을 했을 때 우리가 세로토닌이 높아졌죠. 근데 우울해지면 세로토닌이 줄어듭니다. 그럼 부정적 생각들이 강화가 됩니다.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생각들이 계속 강화가 되면은 옆에 좀 어려운 말이 있죠. 대뇌 전두 피질이 기능이 저하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뇌, 일단 요 큰 애 전두 하면은 앞쪽에서도 피질이니까 껍데기 쪽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우리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뇌 부분은 요 왼쪽 전전두 옆 피질이거든요. 여기 기능이 줄어들면은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뇌 전전두 옆 피질이 두꺼워집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두꺼워집니다. 여기가. 네. 그래서 여기로 계속 생각이 꽂히니까 전전두 옆 피질로 뉴런이 연합이 계속 일어나니까 계속 행복한 생각을 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세로토닌 저하될 때 명상을 딱 해줘야 되는 거지. 안 하고 계속 가면 우울 장애로 갑니다. 지금 우울증이 이름이 바뀐 거 아십니까? 그 DSM이라고 정신병 그 열람 그 사정 비슷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정신병 이름들이 쭉 적혀져 있는데 예전에는 우울증, 신드롬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었는데 지금은 디스오더가 됐어요. 장애. 왜냐하면 우울한 사람들은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것에 장애가 일어나거든요. 원래 할 수 있었던 거를 못하는 게 장애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울증이 심각한 건데 그래서 지금은 우울장애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거를 예방할 수 있다. 명상을 하면 요 타이밍에 아 내가 지금 세로토닌이 저하됐구나. 그러면은 명상 어플을 켜고 명상을 해보자. 예, 이런 식으로. 자, 화가 난다. 또 이제 코르티졸이 상승한다. 그럼 부정적 생각이 또 강화가 된다. 그럼 감정 조절 기능이 상실돼서 한국인들의 병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한국인들만의 화병 걸리는 거죠. 자, 부정적 생각을 관장하는 네 부분은 어딜까요? 힌트, 편자로 시작합니다. 편두통. 편두역. 뭐 비슷했다. 내가 말했는 거. 편도체. 편도체 전도체 몰라? 기억 안 나요. 편도체는 어디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편도체. 편도체 왠지 하가 왠지 뒷골이 확 당기는 거 뒤쪽에 있나? 아, 예, 그런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고. 자, 우리가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뇌도 진화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깊이 있는 애들이 원시뇌고 겉에 있는 애들일수록 진화의 끝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진화의 끝에 있는 뇌가 여기 전두엽입니다. 전두엽 피지. 명상을 할 때 넓어지는. 근데 반대로 생존과 이 전투와 네, 요런 데에 연관된 애들은 안쪽에 있겠죠. 이 중뇌 중간쯤에서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의 중간쯤에 편도체는. 자, 그렇다면은 진화의 최초에 있던 애들이 사실상 힘이 셀까요? 진화 이제 얼마 안 된 애들이 힘이 셀까요? 원래 첫 번째 있던 애들. 그 최초에 있던 애들이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게 뒷골 쪽에 있습니다. 그 호흡이랑 그 심박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애들이 여기 뒤쪽에 있거든요. 여기 이쪽에 이렇게 걔들이 있고 여기서 이 중간쯤에 편도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생존,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생존이 힘이 세겠습니까? 생각이 힘이 세겠습니까? 생존이 힘이 더 셉니다. 훨씬 셉니다. 예. 그래서 편도체는 어떤 거를 그걸 하냐면은 감정 조절, 그 다음에 아군과 적군을 나누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쪽으로 생각이 계속 몰입이 되면은 뇌의 뉴런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강화됩니다. 근데 그걸 다 뜯어가지고 다시 내 전두엽 피질로 옮겨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상밖에 답이 없어. 아, 딴 걸로 할 수 있죠. 마약하고 이러면 돼. 근데 한순간이 아니에요. 영구적인 뉴런의 회로를 옮기는 방법이 명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도체가 계속 막 스트레스 받고 하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데 그때 코르티졸 딱 올랐다, 화가 났다. 그럼 딱 걸어러 나가가지고 코르티졸을 하강시키고 세로토닌을 딱 올려주면은 이제 지금 화병이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아껴준다. 상담 비용을 아껴준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업무적인 얘기로 갔을 때 하드 스킬이 강화된다. 자,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 잘 안 될 때가 있죠. 일이 잘 안 되면 이제 뭐 상사분들이나 이제 대표님이나 뭐 깨지겠죠. 그럼 화가 또 나겠죠. 막 10원짜리 막 얘기하면서. 네. 그런데 이제 위의 방법과 밑에 방법이 다릅니다. 위의 방법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 밑에 방법은 명상을 해서 개선책을 찾는 방법 이렇게 됩니다. 자, 위의 방법 하던 대로 한다. 결과는 똑같다. 월급도 똑같다. 또 빡친다. 술 마신다. 계속 반복. 네. 그러면은 뭐 그냥 계속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화가 난다. 메타인지를 활용한다. 자, 메타인지가 뭘까요? 자,
자기가 자기를 아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아성찰. 네, 자아성찰인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일을 헤쳐나가는지를 아는 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기억이 잘 되고 내가 어떨 때 창의력이 높아지는지를 아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메타인지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일을 했는데 내가 하던 방식이 뭔가 잘못됐어. 그냥 나를 상위에서 쳐다봐. 아까 그 심한으로. 네. 예. 봐.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 문제를 파악해. 그럼 거기에 맞는 해상 기술을 배워서 계속 자기를 갱신시켜 나가면은 결과가 다르겠죠.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식으로 하드 스킬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명상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만 계속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무튼 저는 메타인지가 높지 않습니다. 소프트 스킬도 강화가 되겠죠. 예. 차분해지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맞아요. 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가 난다. 자, 기업에 있다. 우리가 자, 화가 제가 났어요. 팍 했어. 그럼 쟤 뭐야? 그러면 하리 씨가 나한테 더 이상 말 안 걸겠지. 그럼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오겠지. 그럼 저쪽 건강도가 하락하겠지. 근데 지금 나랑 하리 씨가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밸런스 피트 어플리케이션 아예 망해. 예. 그러면은 성과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맞죠. 예.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화가 났다. 딱 걷는다. 자기 여기 보면은 근데 자기 조절이 아니고 자기 거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자기 거절을 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고 조직 건강도가 상승하면은 성과가 올라가니까 기업의 이윤도 높아진다. 근데 여기 자기 거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없으시죠? 자기 거절이 뭘까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행동 안 하는 거. 그렇지. 절제하는 거? 예, 절제인데 이게 그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한 10초, 6초 전쯤에 뇌에는 이미 신호가 와 있습니다. 예, 이미 발생하고 있어요. 자기가 인지를 못해. 그게 이제 커지면서 내 의식까지 올라와. 그게 행동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과 말을 할지가 결정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요새 과학자들이. 근데 그 어떤 하고 싶은 그 말과 행동을 해버리는 게 자유인가? 아니면 그 행동을 거절하는 것이 자유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아까 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편도체, 감정적인 뇌. 여기가 힘이 세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와 신호가 더 많겠죠. 우리 행동에. 걔들이 나오고 있어. 감정적인 누구를 공격해라. 하고 싶은 말 잘하고 뭐 이렇게 해라. 이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거절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하는 게 자유겠습니까? 둘 다 자유긴 한데. 둘 다 자유긴 하지. 근데 거절하는 네. 게 좀 더 이제 그렇죠. 사회 생활을 할 때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돈을 벌어주는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그 관점에서는 자기 거절을 하는 게 맞는가? 자기 폭발을 하는 게 맞는가? 거절이 없겠죠. 거절이 맞겠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 거절을 하는 쪽이 오히려 더 자유에 가깝다라는 말을 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소프트 스킬이 강화돼서 좋은 조직 건강도가 높아져서 우리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개인의 돈도 지켜줍니다. 예. 자,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아까 근데 명상을 해봤죠? 네. 한번 더 해보시겠습니까? 아, 예. 예. 자, 그러면은 캄이나 유튜브 같은 거를 다운을 받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좋은 거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마보라고 있습니다. 마음보기라는 명상도 있고. 캄은 그 플레이스토어에도 있나요? 안드로이드에도? 아, 다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돈 내야 됩니다. 돈 안 내면 못 봐요? 예. 칸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는 이게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알게 됐어요. 마음 챙기? 마보라고 있습니다. 마보. 진짜 있네. 이것도 돈 내야 돼요? 그것도 돈 내긴 됩니다. 한 달에 5천 얼마? 근데 기능이 좀 다릅니다. 매일 습관을 들이고 싶은 사람들은 마보를 쓰는 게 맞고, 이미 좀 명상을 할 줄 알고 다양한 명상을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캄을 쓰는 게 맞습니다. 둘 다. 근데 돈 내기는 좀 아깝다. 아직 명상의 그 진가를 모르겠다, 여기에 내가 돈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엄청 많습니다. 몇 분 명상 이렇게 치면은 나레이션 다 깔아주면서 어떻게 하세요까지 다 지도를 해주니까 그거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돈이 된다 하는 겁니다.